우리끼리 하는 얘기들 중에 평생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정해져 있다. 그 근무하는데 응급실에 어떤 저 친구 간호사가 근무한 날이면 환자가 유독 많다. 우리가 그걸 환타라고 하죠. 환타. 저 친구가 당직이다. 그러면 내가 당직이면 안 된다. 바꿔야 된다. 원래 당직이 1년차 당직도 있고 뭐 3년차 당직도 있는데 1년차... 내공이 안 좋다. 맞아요. 내공이 안 좋다. 예를 들면 주말 일요일 날 막 엄청 큰 환자가 왔어. 그러면 다음날 내가 어제 당신 누구였어? 항상 그 친구야. 항상 그 친구야. 놀랍도록 맞아요.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에 관련된 소문인데요.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어떤 게 팩트인지 궁금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는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동그라미. 네.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는 당연히 밥을 잘 먹는 애가 좋을 테니 살집이 좀 있는 친구들이 포괄적으로 성장할 때 그 필요한 영양소의 요구치를 맞추기가 쉬우니까 키를 더 빨리 키울 수 있지 않을까. 고려해야 될 게 너무 이제 비만인 친구들은 성장을 빨리 다쳐요. 그래서 키가 성장하는데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소아 비만은 반드시 좀 경계.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소아 비만이랑은 관계 없는 얘기예요. 소아 비만 좀 경계해야 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. 그리고 전 살이 키로 간다기보다도 키가 클 때 우리 대사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평소에 똑같은 밥을 먹어도 키가 클 때는 이제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자라는데 더 쓰이는 거죠. 그렇죠. 박진영 원장님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그래서 성장할 때는 키가 크면서 살이 조금 빠지는 친구들이 있다. 그런 정도. 어쨌든 성장기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하니까. 저는 X. 예를 들면 역도를 막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다. 그래도 키 클 사람은 저는 키가 클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고중량의 근력 운동을 한 친구들이 키가 작다 이런 건 본 적은 전혀 없고요. 단순히 이제 운동과 키의 상관관계는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운동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일찍 자게 되고 그래서 키가 크는데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. 그래서 근력 운동과 키의 관계는 근력 운동을 하면 키가 더 커질 확률이 높지 작아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. 저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올림픽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올림픽. 역도 선수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민환 선수 엄청 큰데요? 장민환 선수 전에 작은 거인. 네, 그렇죠. 작은 뭐 거인. 전병관 선수.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 우리나라에서 사실 무제한급이나 헤비급 정도에 대해서 이제 역도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역도 잘하는 사람들은 다 키가 작은 급에서만 이제 나왔죠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. 애들은 뭐 이제 레슬링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. 근력 운동은 키가 안 크지 않습니다. 이거는 아마 그 탄산에 이렇게 칙 하는 거를 염산 같은 뿌리면 막 이렇게 녹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콜라 많이 먹고 콜라에 치아를 담가 놓으면 이제 치아가 좀 부식이 되거나 치아가 좀 안 좋아진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근데 먹는다고 해서 뼈가 이제 삭거나 이러진 않고요. 그럴 수는 없죠. 탄산이 안 좋은 건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의 당분 때문에 좀 안 좋죠. 그리고 저는 그래서 탄산수를 먹습니다. 콜라도 좋아하지만 콜라 조금 적게 먹으려고 탄산수를 먹어요. 그건 이거 얘기랑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니 그거는 그래서 탄산이 뼈를 삭게 하지 않는다. 탄산을 먹을 거면 탄산 음료를 많이 먹지 말고 탄산수를 먹어라. 요 정도 그냥 뭐 코멘트 정도입니다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5에 가깝다고 봅니다. 십자인대는 무릎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인대인데요.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해야 돼요. 십자인대 파열 수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. 그냥 파열돼서 그냥 꼬매서 이렇게 붙을 수가 없거든요. 잘.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. 남의 걸로 만들어주든 내 걸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나의 원래 십자인대와 100% 똑같냐?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고 운동선수 같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분들은 뭐 축구 선수, 뭐 농구 선수, 뭐 테니스 선수 이런 분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 전에 십자인대의 기능과 100% 똑같이 맞출 수 그렇죠. 없어요. 그리고 정말 하이엔드 스포츠로 가면 정말 조금의 차이로 등수가 갈리고 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사실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다면 그 전에 퍼포먼스를 내긴 사실 어렵고 원래 100이라서 아주 상위권의 선수인 사람이 98이 됐어.
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중위권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수준이기 사례들은 때문에.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네. 십자인대는 사실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축구처럼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고 뒤에 때 무릎이 딱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구기 종목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100%의 이런 그렇죠.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십자인대 하니까는 제가 이제 20살 때 일이 있었거든요. 20살 때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. 남자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십자인대 막 끊는 법을 찾고 있더라고요. 난 처음 들은 얘기인데. 근데 정말 그거를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? 십자인대 끊기 정말 거의 불가능할 텐데.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박준희 씨 막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정형외과 의사로서 군대 안 갈래? 아니면 십자인대가 그냥 멀쩡하게 그냥 유지될래? 저는 군대를 6년을 가겠습니다. 내 십자인대 나는 끊기 싫어. 근데 군대에서 면제해 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십자인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군대 정말 힘들죠. 군대 막 가기 좀 두렵죠. 십자인대는 더 두려운 거예요. 네, 훨씬 더 두렵습니다. 근데 십자인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. 이게 젊은 사람들이 내 친구 누가 고등학교 때 십자인대 수술을 했다. 근데 쟤 운동 잘하고 축구 잘하고 뭐 다 잘 지낸다. 농구한다. 그런 사람도 당연히 많죠.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50대, 60대가 됐을 때 십자인대 수술 안 하는 내 무릎은 짱짱한데 그 친구들 무릎은 다 관절염이 다 와 있어요.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그 사람들이 이게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지 정말 그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.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운동을 내가 마음껏 하지 못한다. 그리고 관절염이 빨리 와서 내가 맨날 50대부터 무릎이 아파서 등산도 못하고 남들 다 하는 테니스도 못 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. 죽을 때까지.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. 그건 사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. 네. 자,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이제 고등학생 남성분들, 이제 대학교 초년생,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, 일부러 끊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끊어졌다고 하면은 수술을 하면은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한번 이제 십자인대를 다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후유증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절대로 그런 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절대로 안 돼요.